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입니다. 오늘의 책은 어린 왕자 2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대화를 통해 어린 왕자의 별과 그의 여행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어린 왕자가 무심결에 뱉은 말들을 통해 아주 천천히 알게 된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바브 나무의 비극에 대해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모두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으로 느닷없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아,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어서 말했다. 그럼 바오바브 나무도 먹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코끼리 한 떼를 몰고 간다고 해도 바오바브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치울 수는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한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었다. 코끼리를 포개 놓으면 되겠구먼 하고 왕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제법 재치 있는 말을 했다. 바오바브 나무도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이지요? 물론이지. 하지만 왜 양이 바오바브 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당연한 것을 다 묻는다는 투로 그것도 몰라요? 하고 대꾸했다. 나는 혼자 머리를 짜내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좋은 식물의 좋은 씨와 나쁜 식물의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이 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는 가운데 어떤 씨앗이 얼른 눈을 떠볼 욕심에 사로잡힌다. 눈을 뜬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조심조심 태양을 향해 조그맣고 예쁜 싹을 쏙 내민다. 그것이 무나 장미처럼 좋은 식물의 싹이라면 그대로 자라게 해도 좋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경우에는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나쁜 씨앗이 있었는데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땅에는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이 온통 퍼져 있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빨리 없애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별 전체에 퍼진 바오바브 나무는 뿌리로 별의 구멍을 뚫어버린다. 만약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으면 그 작은 별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건 훈련의 문제예요. 아침에 몸 단장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을 정돈해주는 거죠. 작은 바오바브 나무의 가지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자라면 구별이 되니까 그때 뽑아버리는 거예요. 무척 귀찮은 일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말했다.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저씨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해요. 언젠가 여행을 할 때 그 그림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을 뒤로 미루었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가끔 있지. 그러나 바오바브 나무를 그렇게 뒤로 미뤘다가는 큰 재난이 따르거든요. 저는 게으름뱅이 한 명이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지요. 그 사람은 바오바브 나무가 아직 어리다고 새 그루를 무심히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는 대로 바오바브 나무를 그렸다. 나는 도덕과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별에서 길 잃은 사람에게 이러한 중대한 위험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한 번만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려 한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세요. 나와 같이 내 친구들은 오랫동안 바오바브 나무를 모른 채 이 위험을 피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 애써 이 그림을 그렸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면 이 그림을 그리느라 아무리 힘들었다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바오바브 나무의 그림처럼 훌륭하고 인상적인 다른 그림들이 이 책에는 왜 없는 겁니까? 그 대답은 극히 간단하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다른 그림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를 그릴 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쏟아 평소 이상의 힘을 쏟았던 것이다. 오, 어린 왕자.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서글프고 단조로운 생활을 해온 까닭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너에게는 해질녘 석양을 바라보는 고요한 기쁨밖에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을 무척 좋아해요. 해가 지는 걸 보러 가요. 하지만 기다려야지. 기다려요? 무엇을요? 해가 지는 것을.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어린 왕자는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언제나 내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뭐해요. 그럴 수도 있었다.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만약 1분 안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프랑스는 너무 먼 곳에 있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 너의 조그만 별에서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석양을 볼 수 있겠지.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보았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은 슬플 때 해지는 모습을 좋아하지요. 얼마나 슬펐기에 하루에 44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니? 나의 질문에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는 날 또다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가 지닌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겠네요?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요?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렇다면 가시는 있으나 마나겠네요.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 고장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아 여간 초조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먹을 물까지 떨어지고 있어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하는 불안에 떨었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린 왕자는 일단 묻기 시작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 빼는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를 쏘아붙였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연약하고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려 한다고요. 꽃들은 가시가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 나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부수어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어린 왕자가 내 생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럼 아저씨는 정말 꽃들이 그만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을 뿐이야. 내가 보다시피 지금 나는 중요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잖아. 왕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내 얼굴을 쏘아보았다. 중요한 일이라니요? 나는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에는 시커먼 기름을 묻힌 채 흉측하게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저씨는 마치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랑곳 없이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다고요. 어린 왕자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검붉은 얼굴을 한 신사가 사는 별을 알아요.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더하면서 살았지요.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이 바빠.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듯이 하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버섯이라고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길러왔어요. 양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요.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꽃들이 왜 그렇게 애써 키우는지 그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양과 꽃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건 검붉은 얼굴의 뚱보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내 별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을 어느 날 아침 작은 양이 무심코 먹어버릴 수 있는데도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제는 창백하던 어린 왕자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만 개의 별에서 자라고 있는 단 한 송이의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꽃이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순식간에 모든 별들이 어두워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으로 목이 메었던 것이다. 밤이었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았다. 지금 이 순간 망치나 나사, 갈증이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어떤 별, 어떤 행성,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두 팔로 그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에게 씌워줄 입마개를 그려줄게. 네 꽃을 둘러쌀 울타리도 그려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어떻게 하면 어린 왕자의 기분을 풀어주어 다시 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물의 나라는 정말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곧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늘 소박한 꽃들이 피고 지었다. 꽃잎은 훅 겹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 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서 피어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이 날아와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 싹은 자기 별에 있는 조그만한 싹들과는 달랐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작은 나무는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탐스럽고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날 거라는 느낌을 가졌다. 그러나 꽃은 연초록색 방 속에 꼭 들어앉은 채 좀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꽃은 세심하게 옷 색깔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옷을 입고 있었다. 꽃잎도 하나 둘 다듬었다.
그 꽃은 양귀비꽃처럼 털복숭이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는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오, 정말 요염한 꽃이로군. 이렇게 신비한 치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꽃은 마침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토록 공들여 치장을 끝내놓은 꽃이 정작 하품을 하는 것이었다. 아, 아직 잠이 덜 깼나 봐. 용서하세요. 제 꽃잎이 아직도 헝클어져 있지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요? 꽃은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는 햇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이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나요? 어린 왕자는 수줍어 머뭇거리다가 물 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맑은 물을 뿌려주었다. 꽃은 피어나자마자 변덕스러운 허영심으로 왕자를 괴롭혔다. 어린 왕자로서는 여간 다루기가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덤벼보라지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반박했다.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도 않아. 저는 풀이 아니에요.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미안. 저는 호랑이 따위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거든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무서워한다니.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어쨌든 이 꽃은 아주 까다로워.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밤에는 유리 덮개를 씌워주세요. 여기 무척 춥군요. 내가 살던 곳은... 꽃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씨앗으로 여기에 왔으니 다른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그렇게 곧 들통이 날 거짓말을 한 꽃은 당황한 나머지 잘못을 얼버무리려고 기침을 한 2-3번 했다. 바람막이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내가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그때 꽃이 일부러 기침을 하자 어린 왕자는 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워했다. 다정다감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였지만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대수롭지 않게 짓거린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어린 왕자는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나는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꽃이 짓거리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꽃은 단지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하는 거지요.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요. 발톱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공감하고 동정해줬어야 하는데. 어린 왕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요.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요.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었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나는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꽃의 불쌍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꽃은 정말 모순덩어리예요.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린 왕자는 떠나던 날 아침에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스레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활화산이 2개 있었으므로 아침 식사를 위한 음식을 익히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의 별에는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일이지 라고 말하면서 사화산도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화산들은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일정하게 타올랐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뿜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화산을 깨끗이 청소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폭발로 인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한다. 어린 왕자는 서글픈 마음으로 바오바브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 아침, 늘 하던 일들 하나하나가 어린 왕자에게는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워줄 때 왕자는 그만 울 뻔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꽃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인사를 건넸다. 꽃은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마침내 꽃이 왕자에게 말했다. 나를 용서해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어린 왕자는 꽃이 자신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 그는 바람막이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하고 다정한 모습을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난 당신을 사랑해요.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그걸 알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요.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는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서늘한 밤 공기는 오히려 나에게 좋을 거예요. 나는 꽃이니까. 그래도 짐승이 나비와 친해지려면 2~3마리의 쐐기벌레쯤은 견뎌내야죠. 그나마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겠어요? 당신은 멀리 떠날 테고 큰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에게는 가시가 있으니까. 꽃은 4개의 가시를 천진난만하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떠나기로 했으면 어서 가세요. 꽃은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 2부는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